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근 저희 나이대가 이제 바야흐로 퇴직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몇몇 지인들을 제가 만나고 그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조직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은요, 중심에서 서서히 이렇게 밀려나 있고 뭔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건가? 끊임없이 이제 피해의식이 생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에 퇴직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이제 친구들은 이제 임금 피크제, 임피제라고 그러는데, 임금 피크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이제 임금 피크제에 있는 친구들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월급이 더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월급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상심이 큰지, 크게 생각하는지. 그런데다가 직장인들이 뭐 진급하고 월급 아니면 사실 직장인의 메리트가 없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 밀려나 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일 또 힘든 부분은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는 거. 실질적으로 그걸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예전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부하 직원이 상사가 되면은 더 이제 힘들게 느끼더라고요. 결국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줄어들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일 자체를 이제 잘 안 하게 되니까 몸은 더 편해지고 스트레스는 덜 받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게 생기는 공백이잖아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공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제일 느끼는 박탈감 내지 상실감은, 더 이상 내가 이 조직에서 필요 없는 잉여 인력이 되었구나. 그러면서도 이 후배들의 눈치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여러분, 월급 루팡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퇴직을 앞둔 이 지인들이 그 얘기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은 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이 월급 도둑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도 후배들 처음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보직에 있을 때는 계속 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열심히 나름대로 좀 섬기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월급 루팡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그러는 거죠. 이제 이런 수치와 모욕감을 견디고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양제타기를 해라. 뭐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그 월급 그게 뭐라고, 그 돈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자존심 다 이렇게 내려놓고 후배들한테 뭐 월급 루팡 소리나 듣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도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지. 퇴직 전에 뭘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음은 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만 생기지,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고민, 걱정, 불안, 이것만 늘 그냥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술로 위안 삼아서 술을 마실 때가 많다고 하는데, 임금 피크나 이제 퇴직 전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게 이러한 감정들이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무기력, 무시, 수치와 조롱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로는 알지만 뭐 손발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가 부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들고, 이분들이 또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보직도 제대로 없고 그냥 뭐 편하게 보내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이렇다 하지만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도 월급은 받지 않냐. 내가 어디 가서 이 월급을 받겠냐. 그걸 위안 삼아서 지금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다. 그걸 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 잘 시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요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진짜 50대 퇴직, 정말 정년은 60이지만 60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50대 대부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정말 제가 이 50대 퇴직을 앞둔 이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보직 박탈이나 임금 피크제를 대충 일하는 시간, 그리고 저성과를 정당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가 이 임금 피크제나 보직 박탈이 되면은 대충 일을 합니다. 일도 물론 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 일 자체가 그냥 대충 일하고 저성과, 성과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활하지만 정년까지 조용히 지내다가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을 한번 꿈꾸는 거. 근데 마음은 있으나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 조용히 지내는 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직 중에 한번 풀어진 인생의 근육이 퇴직하고 나서 다시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어떤 근육, 그죠? 이걸 재직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편하게 지냄으로 해서 푹 늘어진 이 근육이 퇴직 후에 바로 근육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진 그 근육 때문에 전투력이 약화되고 무기력해지고 실질적인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내가 보직 박탈이나 임금 피크제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해진 미래지만 이 퇴직은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조만간 닥칠 현실. 이 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루즈하게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전히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전화해도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깨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찾아오도 할 말이 있는 선배, 그 모습은 그분이 열심히 이 근육, 그죠? 인생의 근육을 준비를 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텐션업 해서 퇴직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냥 푹 퍼져가지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좀 회사를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월급을 받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내주죠. 와, 회사를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객, 이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월급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월급 받으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준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돈 주면서. 사실은 신입사원 한 대리급까지 뭔가 이렇게 혼자서 결정해서 회사에다가 수익을 일으켜내고 이러기 전까지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고 내가 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활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발상을 바꿔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고객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일을, 비록 보직 박탈이나 임금 피크제에 돌입한 나의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지만 그 고객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받는 월급 자체도 소중하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딱 피해의식, 그 다음에 피해자,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생활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진급이 안 됐다. 그럼 내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오로지 그냥 조직만 뭐라 하는 거예요. 조직이 나빠서 그렇다,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는요, 새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 회사가 나에게 여전히 월급을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인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퇴직 전, 최소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간의 질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보직 해임이나 임금 피크제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내가 보직을 갖고 있고 내 밑에 한 수십 명을 내가 통솔하고 수백 명을 통솔하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지냈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불편하죠. 후배들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후배들이 월급 루팡 얘기했었고 이러니까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나가면 모든 게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지금 내가 먼저 사전에 연습을 좀 하고 있다. 이래 또 생각을 하면은 그 불편함이 사실 기업체 안에서 불편함은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가면은 지옥이라니까. 그죠? 안에 계실 때 그 불편함을 이거는 불편함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인생의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퇴직 전 생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